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성경영론 4주차. 오늘은 4- 맥클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 맥클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맥클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 3대 주요 욕구가 있더라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인간은 친화의 욕구가 있더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권력의 욕구가 있다, 성취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슬로의 5단계 욕구 중에서 맥클러랜드의 연구가 차이가 있는 것은 메슬로의 5단계 욕구 중에서 상위 욕구만을 3개를 뽑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라든가 안전의 욕구 이런 걸 빼고 성취의 욕구와 권력의 욕구, 친화 욕구 이렇게 요약을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특별히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이 3가지 성취 욕구와 권력의 욕구와 친화 욕구가 인간 행동의 80%를 차지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이 앞전 시간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특히 성취 욕구가 뭔가 했더니 표준 이상의 어떤 성취를 했을 때 그 성취 욕구를 느끼더라 하는 내용이죠. 권력의 욕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타인을 행동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욕구를 우리는 권력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화 욕구는 친밀한 대인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이 3가지가 인간의 욕구의 80%를 차지하더라고 주장한 사람이 맥클러랜드인데요. 오늘 지금 이야기할 것은 그 연장선상에서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의 특징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업지향성, 과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자 하거나 도전적으로 자기 능력을 시험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은 과업지향성인 사람이 많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도전적으로 이렇게 시험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사람을 과업지향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을 봤더니 상당히 과업지향성이더라, 도전성이 있더라, 도전적이더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 특징 중에는 모험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험적인 과제 해결에 흥미를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모험적인 게 아니라 중간 수준의 모험적인 과제 해결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 극히 어렵거나 성공 확률이 낮은 과제는 선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모험성은 있으나 중간 수준의 모험적인 과제 해결에 흥미를 느끼더라는 것이 모험성의 또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성취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취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믿더라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건 힘들어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성취 가능성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의 특징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원으로 구성원으로 뽑는다고 했을 때 아주 어떤 일을 해내는데 도전적이고 또 모험적이고, 그리고 성취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정력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혁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을 요구하는 상황을 이런 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것,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주어졌을 때 잘 해내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또 한 가지는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은 책임감이 있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좀 낮더라. 일반 사람들은 보통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비해서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낮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결과를 타인이나 환경의 원인으로 핑계대지 않고 자기 책임으로 돌려보려는 경향이 있더라. 이것을 책임감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취 욕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높은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과업 지향성이다, 모험성이다, 성취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정력적 혁신적 활동을 하다 책임감을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5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타고난 이런 성취욕가 높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이걸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경영자는 유도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성취욕가 높은 사람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업 지향성에서 도전적으로 자기 능력을 시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극히 위험한 것보다는 중간 수준의 모험적 과제 해결에 흥미를 느낀 어떤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성취 가능성에 대한 늘 긍정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혁신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즐기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 회피를 하거나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책임으로 이렇게 보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도 만들고 아니면 타고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사원으로 구성으로 가져온다면 더더욱 좋은 조건의 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맥클러랜드라는 이 학자는 지금 미국 미 해군 연구소에서 의뢰를 받아서 성취 동기에 관한 실험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성취 동기 연구, 성취 사회 등 이런 어떤 저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분류해서 그 특성을 파악을 했는데 지금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을 우리는 이 앞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인 성취 동기를 국가의 경제 발전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분석해 봤고요. 국민의 성취 동기가 높을 때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이 일어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 연구소의 의뢰를 받아서 성취 동기를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분류해서 개인적 성취 동기를 이런 것들이 성취 동기가 국가 발전, 기업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부분을 주장한 데이비드 맥클러랜드라는 학자의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동기가 부여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과정 이론은 동기부여의 과정을 중심으로 인간의 동기부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둔 이론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이 상호 관련성을 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지금 움직이는 것 중에서 이 공정성 이론인데요. 공정성 이론이 여기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이 동기부여 이론 중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자원의 분배와 교환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을 지각하는가에 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자원과 분배와 교환하는데 공정성을 어떻게 지각하냐 이것을 설명한 건데요. 구성원들이 불공정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느꼈을 때는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는데 불공정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느낄 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공정성 이론인데요. 공정성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이 타인들과 관계에서 자신이 공정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비교했을 때 공정한가, 공정성이 유지되는 쪽이 있는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이론이 공정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타인들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야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스가 만들어 놓은 이 공정성 이론은 굉장히 이쪽 분야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타인들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그래서 나는 공정성을 유지하는 쪽에 있는가, 그랬을 때 공정성이 유지됐다고 보면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 공정성 이론의 핵심인데요. 그 내용 부분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성 이론의 기본 원리는 개인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이렇게 동일한 작업 상황에 있는 타인의 투입 대비 산출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크거나 작을 때 불공정성을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동일한 경우 공정성을 지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앞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마지막에 정리했습니다만 개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타인과 비교해서 평가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전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투입한 것 대비 산출의 비율을 타인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과 비교해서 크거나 그것이 작았을 때는 불공정성을 지각한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동일할 경우 공정성을 지각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동일하면 공정성을 지각하고 결과가 크거나 작았을 때, 다른 타인하고 비교했을 때 공정성이 크거나 작았을 때는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더라, 느끼게 되더라고 하는 부분이 공정성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과 다시 이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다시 공정성 이론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투입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산출 변수를 뭘로 잡았는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인데요. 여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투입 변수가 뭐냐면 어떤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기술 경험, 어떤 기술력 이래도 되겠죠. 노력의 정도, 작업 시간, 요것이 자신이 투입한 투입 변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입한 것이 이렇게 기술 경험이나 노력이라든가 작업 시간을 투입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투입 대비 산출 변수는 뭐냐면 그렇게 일하고 노력한 내용을 급여로 아니면 어떤 승진으로 아니면 어떤 과외 성취를 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산출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이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투입 변수와 산출 변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학력은 어느 정도 되고 기술력은 어느 정도 되고 노력은 얼마만큼 했고 작업 시간은 얼마만큼 일을 했고 이것이 투입 변수라고 한다면 산출 변수는 투입에 대한 투입 대비 어떤 급여로 보상하고 승진으로 보상하고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하는 것이 산출 변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이 내용을 지금 공정성 이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이 불공정성을 느끼게 되면 부족한 보상에 대한 어떤 불만이 생기고 또 만약에 과다한 보상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 산출 변수가 과다하게 컸다고 했을 때는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투입 대비 부족한 것도 불만이 생기지만 또 너무 많은 것도 과다한 보상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과다한 것도 부담을 갖더라. 나는 일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급여를 많이 받는다 그랬을 때는 잘못해서 내가 일하는 거 적은인데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어떤 부담감을 갖거나 아니면 부족했을 때는 불만이지만 많아도 과다해도 부담감을 갖다라고 하는 것이 불공정성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은 불공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불공정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즉 죄책감을 과다하게 발생시켜서 자신의 투입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오히려 죄책감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면 자신이 투입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증가시키거나 타인의 산출에 따른 보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산출 변수를 굉장히 급여를 많이 주고 승진을 시키고 성취감을 많이 느끼게 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투입을 더 증가시키더라. 그래서 노력의 정도라든가 작업 시간이라든가 기술력을 더 발휘하거나 이런 것들이 증가되더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 인물과 중거 인물에 대한 내용을 비교한대. 타인에 대한 내용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산출 대비 투입을 했는데 중심 인물과 중거 인물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불공정성이 있는가? 그래서 과소 보상이 됐을 때 불공정성과 과다 보상을 했을 때도 불공정성이 있죠. 그래서 과소 보상이었을 경우는 투입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또 과다 보상이 될 때는 투입이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정했을 때 만족을 한다. 그래서 과소 보상과 가다 보상까지를 여기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공정성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클 경우에는 노력을 줄여서 투입을 낮추거나 중고 인물의 투입 또는 산출을 왜곡시켜서 인식하거나 다른 비교 대상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불공정성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불공정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직을 이탈하게 되기도 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정성 이론은 수많은 연구와 실제 상황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정성 이론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공정한 보상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지금 공정성 이론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사기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성을 지각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공정성 또는 불공정성에 대한 결정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아니라 조직 내에 다른 작업자 간 비교에서도 발생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외의 다른 비교인데요. 그 조직 내 말고 다른 조직과의 내에서 또 비교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성원 자신이 얼마를 받느냐보다 자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구성원과 비교해서 얼마를 받았느냐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를 받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정성을 줄이기에 동기부여되는 행동은 불공정성이 과소평가로 인식되느냐 또는 과대평가로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투입과 산출의 수준과 방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성 이론은 구성원들이 왜 조직을 떠나는지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원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자원 배분이 반드시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성과와 보상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마다 느끼는 이 직무 공정성 민감도가 다르고 또 같은 상황이라도 구성원 간의 인식 차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과 또 보상 결정 과정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경영진이 공정한 관계를 유지했는지 상호작용 공정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진과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경영진이 공정한 관계를 유지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성 이론은 지금 굉장히 이 애덤스가 1963년에 발표한 이후로 이 학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애덤스는 조직 내의 개인과 조직 간의 교환 관계에서 공정성 문제와 공정성이 훼손됐을 때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 유형을 이렇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보상을 비교하고 그래서 타인과 비교해서 공정성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보상과 동료와 비교를 해서 공정성을 판단합니다. 이게 자신이 어떻게 보상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료나 타인의 내용과 비교를 해서 공정성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불공정성이 지각되면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모티베이션이 작용해서 균형을 찾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그냥 공정성을 느낀 게 아니라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 비교한다는 것, 그래서 공정성을 지각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만큼 애덤스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다른 어떤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받는 급여는 얼마고 외적으로도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공기업에서 받는 직원은 같은 조건인데 얼마고 나는 얼마다 이렇게 비교하고 하고 조직 내에서도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유사한 일을 한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공정성 있게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렇게 불공정 있게 대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공정성 이론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공정성 이론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했고요. 다음 장에서는 지금 기대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성 경영론 4-2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